2025년 8월 5일입니다. 음. 한국 증시 어제 공포 분위기가 상당했는데 하루 만에 정말 극적인 V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무엇이 이런 반등을 만들었는지 또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하는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뭘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 결정적인 이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바람이 동시에 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시장을 좀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세제 개편안 있잖아요. 네, 논란이 많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둘째는 미국 쪽 얘기인데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든죠. 이 두 가지가 크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정책 리스크가 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 하나랑 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가 투자 심리를 확 살려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실제 수급,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돌아왔나요? 네,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동시에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이게 지수 상승을 이끌었죠.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2,953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 467억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각각 947억 원, 256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아, 양시장 모두 쌍크림 매수가 들어왔군요. 개인들은 그럼 반대로 팔았겠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고객 내탁금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하루 만에 2조 6천억 원 넘게 확 늘어나면서 71조 원대에 달했다는 겁니다. 와, 71조요? 하루 만에 2조 6천억이 늘었다고요? 네. 그만큼 시장 주변의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아주 풍부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상당한 규모네요. 이 많은 유동성이 그럼 오늘은 어디로 좀 몰렸을까요? 특히 어느 분야의 반등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아무래도 지난주에 그 세제 개편안 이슈로 직격탄을 맞았던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주죠. 은행, 증권, 보험. 아,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곳들. 네, 그렇죠. KB금융이 한 3.69%, 신한지주도 3.19% 오르는 등 재검토 기대감 하나로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뭐 낙폭이 컸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성격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뭐니 해도 가장 뜨거웠던 곳은 2차 전지 쪽 아니었습니까? 상승률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맞습니다.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2차 전지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여기에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어요. 첫째는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산 ESS용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미중 갈등 관련 이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플러스 2.93%나 특히 삼성 SDI 플러스 10.22% 이런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감이 확 커진 거죠. 중국 기업들 물량을 우리 기업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그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요인은 더 강력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BM 실적인데요. 네, 오늘 실적 발표했죠. 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정말 훨씬 뛰어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거의 뭐 불을 붙인 거죠. 그러면서 신흥 SEC 같은 경우는 무려 23% 넘게 급증하는 등 관련 밸류체인 전반으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기회 요인이 하나 있었고 또 기업 자체 실적이 워낙 좋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강력한 모멘텀은 지금 투자 판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좀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겠는데요. 다른 섹터는 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인 제약, 바이오 쪽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금리 인하 기대감이요? 네, 여기에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는 소식들, 또 하반기 성장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어요.
특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후에 15.92%, 거의 16% 가까이 급등했고요. ABL바이오도 한 5% 넘게 오르는 등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더 개별 종목 단위로 봐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캔버스 앤 서메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대한조선은 조선업 호황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도달했죠. 그 외에도 LS 엘렉트릭 플러스 7.91%나 HD 현대 마린엔진 플러스 11.03%처럼 신고가를 새로 쓴 종목들도 꽤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이나 SK바이오팜 외에도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유통 사업이 부각되면서 넥스트일 플러스 16.34%는 고배당 결정 소식으로 급등하는 등 재별적인 호재로 크게 오른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종목들이 움직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시장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 시장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오늘 하루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장이 정책 변화의 가능성만으로도 또 거시경제 변수, 예를 들면 미국 금리 같은 것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아주 민감하게 움직였죠. 네, 그리고 둘째는 2차 전지나 ESS 섹터에서 본 것처럼 특정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기회, 예를 들어 미중 관세 이슈 같은 반사 이익이죠. 이런 기회와 또 뛰어난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에코프로 BM 실적처럼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될 때 얼마나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축, 그러니까 정책, 거시경제, 그리고 산업 및 기업 펀더멘털,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하실 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변화무쌍했고 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든 하루였네요. 시장을 짓눌렀던 우려들이 일부 거치고 또 대외적인 환경 변화와 기업 자체의 힘이 맞물리면서 아주 강력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네, 핵심만 다시 요약하자면 금융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반등했고 미중 관세 이슈와 실적이라는 이중 호재를 업은 2차 전지가 정말 강하게 달렸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등에 업은 제약 바이오 섹터도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객 예탁금 있잖아요. 71조 원을 넘어섰다는 거. 네, 엄청난 금액이었죠. 네, 이 풍부한 대기 자금, 이 돈이 만약 지금의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면 과연 다음에는 어느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다음 분석 때까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